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어르신들과 제가 복지관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복지관에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기차게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그중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문해반을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한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꽤 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숫자는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반도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한글을 익히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한글을 배워두시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 좋겠지만 특히 치매 걸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치매 위험 요인 중에 글을 못 읽으시는 거, 글을 못 쓰시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저희가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한글을 익히시고 한글 다 떼시고 나서는 또 영어도 익히시고 또 수학 이전에 산수도 배우시고 하시는 그런 기초 학문 과정을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사례가 70 넘으셔서 한글을 배우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 준비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올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며느리의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할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남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잘 살던 집안이 6.25 전쟁 맞이하면서 그때 침공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서 할머니가 원래대로라면 학교도 다니시고 글도 익히고 하셨을 텐데 집안이 그렇게 기울어지면서 글을 못 배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항상 이제 글을 내가 못 익혔다는 거를 마음속에 담고 사셨지만 생각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앞서 나가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인데도 그때 당시 할머님이 젊으셨을 때 자원봉사 활동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할머님 성격 자체가 남에게 워낙 이렇게 베푸는 걸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즐겁게 하시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대화가 좀 잘 통하는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자원봉사 하면서 힘도 좀 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날이 지나면서 친해지셨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 뒤에는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두 분이 사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귀는 시간을 지난 후에 이 두 분이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내가 글을 못 배운 건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생각 갖고 살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짝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재혼이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는 또 그렇게 또 숨기고 재혼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래요. 재혼이라는 걸.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충격이 더 보태진 일이 있었는데 재혼만 하신 게 아니라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도 한 명 두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한다지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내가 하고는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의 복으로 이게 되돌아올 때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재혼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셨고요. 또 아들도 받아들이시고 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워주셨대요. 그렇게 하고 한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지금 72세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을 잘 살아오시다가 얼마 전에 할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병원 치료도 열심히 잘 받으시고 재활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다고 해요. 근데 많이 나아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큰 일을 겪으신 분들은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있고 또 눈물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눈물도 자주 나고 그리고 참 슬펐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런 생각에 참 많이 슬프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묻어두고 사셨던 것 같은데 나에게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진다는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할아버님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도 많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래 본인을 주로 챙기는 분들은 그런 심리 상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평생을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베풀어주고 남한테 맞춰주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안쪽으로 우울감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극진하게 챙겨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고 보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와서 베풀어 주기보다는 기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테 자주 베푸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허한 감정, 그래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뇌경색이 있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큰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자꾸 눈물 짓는 날도 많아지시고 슬픔에 자꾸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힘겹게 지내셨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치료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호전이 되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는가 하면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하는 거는 이제쯤은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할머님이 열심히 키워주셨어서 지금은 그 아들네 가족하고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드님도 며느님도 이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일부러 할머니에게 어떤 역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는 거, 학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할머님께 맡긴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역할을 아들이나 며느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이제 좀 활기차게 생활하시라는 의미에서 배려하느라고 그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두 가지 역할을 하신대요. 손주 둘을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어머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머님은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도 기분이 좋아지셨고 또 용돈도 받게 되니까 너무 즐거우셨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용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지관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안내 게시판에 있는 것도 보시고 브로셔 안내 책자도 보시고 했는데 할머니가 원래 자원봉사 하셨던 것처럼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선택하셨던 프로그램이 스포츠 댄스를 먼저 선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몇 번을 다녀보니까 아직은 힘에 부치시더랍니다. 내 몸이
스포츠 댄스 그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과하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괜히 이렇게 하다가 겨우 뇌경색 이후에 조금 나아진 건강을 다시 잃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스포츠 댄스를 이제 잠깐 접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 못하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이번에는 뭘 할까 하고 다시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하신 게 바로 한글 배우는 교실이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한글을 배우고 싶으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기회가 안 닿아서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70평생 살아오시면서 한글을 내가 모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남들 앞에서 글을 읽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내 이름이라든가 글을 써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할머니가 이렇게 작아지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 참에 내가 한글을 익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장에서 한글반을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반을 다녀보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셨대요. 그리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길을 가다가 가게 점포에 간판을 읽기 시작하신 거죠. 가나부터 시작하셨던 분인데 슈퍼, 세탁소, 과일 이런 걸 읽게 되니까 어떤 성과가 있으니까 할머니는 더 힘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한글 배우시고 집에 오시면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책들을 집에 사다 놓고 그걸로 또 열심히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을 손주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할머님이 창피하셔서 몰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한글을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심지어 몰래 해야 되니까 아주 뭐랄까요? 길고 외로운 그런 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할머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공부하다가요, 손주들 들어오면 내가 막 얼른 손주들 들어오기 전에 책 치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신대요. 근데 그게 가끔보다는 조금 자주. 그래서 이 할머님이 상담하신 내용은 선생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목소리에서 이미 힘이 굉장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앞으로 한글 배우시는 거를 절대 포기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한글에 대한 거를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던지시긴 하셨지만 할머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평생을 참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하고 상담하시는 시간 동안 한 50분 정도 상담을 하셨는데요. 무슨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동안 70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70평생 살아오신 그 역사, 할머니의 히스토리를 저한테 쭉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자서전을 내가 듣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외로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상담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에 대해서는 할머니 한글 잘하고 계십니다. 한글 배우시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게 지금 이 할머니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할머님이 한글 배우시는 거를 가족에게 다 오픈을 하고 배우시고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힘나는 말을 한마디씩 해줬을 텐데 할머니가 가족들 모르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언제까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그래도 좀 이렇게 쓰는 거랑 읽는 거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게 되면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의 저하고의 상담 시간에서는 누군가가 잘한다
라고 박수 쳐드리면서 격려해드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할머니하고 상담하면서 아까 힘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조금 있으면 한글 마스터 하실 것 같아요. 금방 마스터 하실 것 같고 한글 다 마스터 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몸도 건강도 어느 정도 더 회복이 되셨을 테니까 그때 스포츠 댄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스포츠 댄스가 조금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서 좀 힘들다 하시면 요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그 댄스 관련해서 신체 운동 관련해서 뭘 즐겨 하시나 제가 알아보니까 라인 댄스를 참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 하시기 이전에 라인 댄스를 조금 밟아보시는 건 어떨까? 라인 댄스가 저는 처음에는 줄 갖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줄 맞춰서 이렇게 쫙 줄 맞춰 줄 지어 서서 하신다 해서 라인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또는 왈츠라든가 폴카처럼 우리 좀 익숙한 음악에 맞춰서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어르신이 평생 외롭게 지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배우고 혼자서 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 친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로 게이트볼이 생각이 났고요. 한글도 배우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남아서 게이트볼도 조금 하고 오시고 그러면 한글 하시면서 혼자 익히신 거 말고 게이트볼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담소도 나누시고 또 게이트볼 끝나고 차라든가 식사도 함께 하고 오시고 그럼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로움이 짙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친구분들과의 교류, 사회적 활동, 교류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님이 한글을 다 익히시는 날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온 세상을,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하고 상담하면서 할머님, 한글 마스터 하시는 날, 졸업하시는 날, 그 졸업식 이전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할머님께 커다란 선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물을 받으실 날짜는 한참 멀었지만 그 말 한마디로 할머니는 이미 동기부여가 되셔서 그게 뭐예요? 할머님이 한글 배우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지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힘이 나셔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한글 배우시는 어르신들이 한글 배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한글을 다 깨우치신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어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며칠 쉬었다가 다시 펜을 잡으면 앞에 며칠 전에 공부하셨던 것도 다 까먹고는 하고 다른 나라 그 서양 사람들이 외국어 배울 때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저하고 상담하시는 어르신처럼 한글을 배우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 이제 하시네 이렇게 반응 보이시지 말고 참 어려운 거 용기 내서 잘하고 계시다고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어르신에게도 제가 많은 박수를 쳐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언제든 한글 배우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글 끝나시면 스포츠 댄스랑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님은 어학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셔서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한글 끝난 다음에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글 배우시면 더 힘이 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렇게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컴퓨터를 나는 좀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사진 찍는 게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 찍는 방법도
복지관에서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손주들 사진도 찍어주시고 어르신 본인 셀카도 찍으시고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한글을 배우고 계셔서 제가 응원도 해드렸고 평생 살아오시면서 외로우셨던 마음도 달래드렸던 사례였습니다.